이제 이게 두 분 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문희님도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드시겠지만 헤어진 게 다행입니다. 힘내세요. 더욱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또 희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다면 이제 명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마음 수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은 규비님이나 윤미님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두 번 떨어진 우리 이분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쭤보셨지만 이분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음에 떨어지면 또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죠. 이제 이게 마음의 상처가 옛날에 엄마한테 고통받았던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봐왔던 내가 어린 시절 힘들었던 아니면 내 남편 때문에 힘들던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이 있었던 그리고 지금 친구 때문에 힘들던 돈 때문에 힘들던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제 말씀드리는 걸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는 일단 여전히 힘들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있다면은 이미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때 그 시절로 그대로 마음이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릴테이프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인생이라는 게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웃음도 있고 행복도 있었는데 가다가 여기 쭉 돌아가다가 이 릴테이프에 하나의 상처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가다가 우리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기억나시죠? 가다가 뚝뚝 끊겨요. 이 부분에서 튄단 말이에요. CD가 튀듯이 LP판이 튀듯이. 그래서 뚝뚝 튀어요. 그래서 계속 튀는데 이 상처를 아물지가 않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툭툭툭 계속 테이프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아니면은 정말 괴로운 사람과 헤어지고 아니면은 내가 큰 실패를 보고 1억을 배신당해보고 사업이 망해보고 그랬던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1년 전에 당했던 2년 전에 당했던 10년 전에 당했던 그 고통 속에 계속 그대로 걸려 있어요. 이렇게 툭툭툭 마음이. 그렇게 되면 평생 그 고리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요. 이건 어떤 고통도 똑같습니다. 어떤 고민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상처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폭행을 당했던 요즘엔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리 중학생들 폭행 사건들 부산 뭐 등등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왕따나 심합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그 상처가 오랫동안 그대로 걸려 있으면 평생 그 아이는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금 안타까워요. 그런 아이들이 약물로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때린 아이들도 가해자지만 그 아이들도 마음의 상처가 분명 있는 아이들일 거예요 아마. 그런 환경 속에 구타와 부모가 싸우든가 던지든가 아니면은 그런 환경 속에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그렇게 아이들을 때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다 피해자예요. 세상에 모두 피해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피해자야 돼. 그 친구들도. 이게 세상의 굴레 속에서 걸어가요. 이게 다 그쪽 가족들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내려온 그게 그대로 잉태되어서 이 때린 아이도 맞은 아이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남친에 대한 상처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상처 친구에 대한 상처 돈에 대한 상처 그 상처로 힘들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 그 아이가 커서 성장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고통에서 못 헤어나면은 30살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그때 그 수모와 고통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상처라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팔이 부러지면은 기부스를 한 달 동안 하고 낫기야 낫죠.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상처가 어딘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몸에도 우리가 사고가 나고 상처가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소독약을 발라야죠. 그리고 빨간 약도 바르고 연고도 바르고 그리고 붕대도 덧대기도 하고 그리고 거즈도 덧대서 호흡 불어가면서 치료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딱지가 앉을 때는 어떻게 또 해야 하고 잘 아물어서 관리를 해도 흉터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지만 평생 큰 흉터로 남게 되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리가 다치는데 저기 사촌도 있는데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자전거가 겁난대요. 오토바이를 타다 다친 친구들도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처럼 그때 그 사고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맞았던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던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훅 지나가도 내 마음이 뜨끔하고 놀라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보이고 마음을 치유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피도 나지 않고 풀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아이가 어떤 마음의 상처인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학부모이신 분들, 청소년들 키우고 있으신 분들, 내 아이의 마음이 상처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 아이의 상처가 제일 큰 게 가족이 준다라는 것도 몰라요. 친구,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아이에게 말 한마디가 이 아이가 그대로 상처가 마음속에 그대로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생채기가. 이건 바를 수도 없고 거즈를 붙일 수도 없고 소독도 할 수 없어요. 그대로 뭉쳐져서 이 아이의 평생 무의식으로 자리 잡아버려요. 부정적이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노래나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마음 수행, 이 명상에 대해서 왜 계속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요즘 뉴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이고 사람이 때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기치고 가족끼리도 법적 다툼에다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차원의 귀점 명상, 유튜브 명상을 만들면서 이런 세상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명상을 만들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생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입은 상처를 제가 20년 동안 마음 공부를 한 그 명상 공부를 한 마음으로 제가 조금 더 길잡이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이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전문가에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오랫동안 가고 방치되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의 병들은 큰 병으로 계속 생깁니다. 이게 우울증이 되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되고 조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그거 누가 볼 수도 있고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요즘 또 대화가 없잖아요. 가족끼리. 누가 도움을 주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과 명상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지금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친구든 아니면 낙서라도 하세요. 아니면 귀전 카카오톡 채환에게 글로 보내주세요. 마음의 상처를. 첫 번째요. 마음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든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놔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내놔야 해요. 그리고 내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 힘들었지 나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구나 나야. 내가 이런 마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세상에 나만 나를 칭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선물하세요. 누가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리고 누구한테든 이런 점이 힘듭니다. 이런 점이 괴롭습니다. 엄마.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 10살 친구가 귀점 명상 저에게 글을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마법사예요. 이런 글씨를 제가 댓글에 남겼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댓글을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제 유튜브에다가 마법사 아저씨 이러면서 저는 꿈이 의사예요. 엄마 아빠를 고치고 싶어요. 이런 댓글인데 제가 잠시 후에 댓글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10살 친구처럼 자신의 마음을 계속
아저씨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라고 댓글로라도 계속 써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다 보면 내가 그 마음의 상처가 점점, 그래서 이런 점이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처를 발판 삼아서 다른 상처가 다가올 때 미리 잘 대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남자친구를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남자친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괜찮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은 그 다음 탈 때 그 방법을 잘 알고 다치지 않는 방법, 넘어지다 보면 어떻게 넘어지면 피할 수 있다, 덜 아프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상처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냥 연습일 뿐이에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다시 판단하고 배우고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다져놓으면, 희망의식이 단단하게 자리 잡으면 어떤 상처가 다가와도 툭툭 튕겨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하나 있다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라고. 그게 고민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힘든 점이 다가와도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1초, 2초 만에 지구상에 2초 만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20초 만에 한 명씩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합니다. 40초 만에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1, 2분 만에 한 명씩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이런 지구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린 살아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힘든 점이 있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존재합니다. 항상 그 마음을 꼭 알아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낫고 나도 또 그 흉터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도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기스가 납니다. 그래도 그것도 인정하고 내 그 상처를, 그리고 마음을 상처를 냈던 사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잡고 있으면 그런 상처가 또 다가옵니다. 신기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게 다 끌려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 괴로워하면 그런 일들이 또 오고 그런 비슷한 사람이 또 나에게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첫 번째,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에 상처를 주셔서 내가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희망을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용서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내 삶에서 사라집니다. 말끔하게 리셋됩니다. 그게 희한한 마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게, 어려운 게 있으면 곰곰이 쳐다보면 그게 사라진다고. 아까 그 경험하신 1단계 넘어선 분 경험하신 거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